안녕하십니까. 길찾아줘의 발표를 담당한 이창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조가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패스파인더 프로젝트를 다음 목차를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설계 목적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고 최소 단위의 시간과 거리,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이동 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하철 노선도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안점으로는 최적의 효율성을 가진 경로 탐색과 자전거 앱과의 연도, 중간역 기능, 푸시 알림 제공 등을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설계에 앞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지하철 앱 사용자가 60% 정도였고 지하철 앱 미사용자의 주된 이유 또한 지하철 미사용으로 조사되어 앱 개발 시 충분한 활용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의 기능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패스파인더에 포함하여야 할 기능들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액터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앱의 대략적인 작동 방식과 기능들에 대하여 구상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프로젝트 설계 단계를 시작하기 전 저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패스파인더가 포함하여야 할 추가적인 기능들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지만 제한된 기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제시된 모든 기능들을 전부 구현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였고 아이디어 간의 우선순위를 판정하기 위해 구현 가능성, 다른 앱과의 차별성 등을 판정 기준으로 아이디어 다듬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능 및 구현 계획을 세우던 중 프로젝트 개발 환경과 앱의 플랫폼 선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자바를 활용하여 PC에서 앱을 실행하도록 구현한다면 큰 무리 없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하철 노선도 앱의 특성상 PC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으나 팀원들 중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 가능한 인원이 한 명밖에 없어 구현 가능성이 높지 못하는 문제점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일단 자바를 통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알고리즘과 기능들을 구현한 뒤 그 코드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넘겨 안드로이드에서 구현 가능한 기능들을 추가하는 식으로 구현하여 구현 난이도와 부담감을 낮추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 의견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구현 방향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노선 탐색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데이터를 그래프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알맞은 자료구조 후보로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 두 자료구조를 선택한 뒤 각각의 장단점을 추려보았습니다. 인접 행렬의 경우 구현이 비교적 쉽고 특정 상황에서 빠른 결과값을 출력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속도나 메모리 크기 측면에서 인접 리스트가 높은 효율을 보였고 논의 결과 인접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각의 자료 구조를 조사하던 중 발견한 코드를 참조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그래프화시키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활용하여 알고리즘 구현 단계에 접어들었고 본 프로젝트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앞서 설명드린 듯이 자바 내에서 구현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알고리즘 설계에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참조하였습니다. 알고리즘 구현 후 이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 큐를 이용하면 시간 복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적용하여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시간, 거리, 비용 이 세 가지의 가중치를 기준으로 최소값을 가지는 경로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소 시간,
최소 비용 노선을 계산하게 되면 종종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결과값이 반환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 데이터를 일정 비율로 합산한 데이터 값을 새로 추가하여 이 데이터를 가중치로 적용한 추천 노선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선택폭을 넓혀 더욱 합리적으로 노선을 선택할 수 있게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였던 지하철 노선도 데이터 분석 및 최종 노선 제공 관련 기능을 구현한 뒤 시행된 작업은 부가 기능들의 상세 설계 및 구현이었습니다.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저희는 각 기능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발 일정을 세우기로 하였고,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각 기능들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된 기능 중 최우선순위를 차지한 기능은 자전거 앱 연동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1.5km 이하의 짧은 거리 노선 검색 시 사용자의 건강을 위하여 따릉이 앱을 실행하여 자전거 이용을 추천하는 기능으로 개발 난이도가 낮은 것에 비해 다른 앱과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이와 같은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UI 설계를 참조하여 세부 기능들의 구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효율적인 앱의 개발을 위해 자료조사, 자바 파트 개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파트 개발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코드 설계와 분업을 통한 효율적인 작업으로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개발 일정을 따라 착실하게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세부 기능 개발 중 노선도 이미지에서 출발, 도착역을 설정하고 계산된 노선도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능 작업이 예상과는 달리 구현 난이도가 너무 높아 개발 일정 내에 완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해당 기능 구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개발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노선도 이미지 관련 작업을 개발 후순위로 설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기타 작업들은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설계하였던 모든 기능들이 구현되어 프로젝트 개발을 종료하였습니다. 노선도 이미지 관련 작업은 최종 발표 이후 개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블루스택을 사용하여 패스파인더를 시연하면서 패스파인더의 상세 기능 및 구현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시연을 위해 패스파인더의 APK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패스파인더 앱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먼저 앱을 실행하게 되면 앱의 기본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Get Started 버튼을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확대 축소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지하철 노선을 확인할 수 있고, 왼쪽 상단의 메뉴 버튼과 오른쪽 상단의 검색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출발역과 도착역을 설정하게 되면 추천 경로, 최단 시간 경로, 최소 비용 경로, 이렇게 세 가지의 경로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 추천 경로로는 최소 비용으로 계산된 노선과 같은 경로를 보여주고 있네요. 사용자가 원하는 경로를 선택하여 경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노선의 결과 출력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결과 출력 화면에서는 탐색된 경로 노선과 그 노선의 시간, 비용 데이터를 노선도 이미지와 함께 보여줍니다. 그러면 출발 도착역을 다르게 설정하여 특수한 경우에 결과 출력 화면을 보겠습니다. 검색 화면에서 시작역을 105역, 도착역을 106역으로 설정하고 검색하게 되면 105역에서 바로 106역으로 이동하는 아주 짧은 거리의 노선이 탐색됩니다. 해당 노선을 선택하여 확인해보면 짧은 거리는 따릉이를 이용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따릉이 앱 설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따릉이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자동적으로 따릉이 앱을 실행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다시 결과 출력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번엔 알람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알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알람이 설정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환승 또는 도착 시간을 계산하여 알람이 설정됩니다. 현재 노선은 총 2분 30초가 소요되는 노선이니 여기서 1분을 뺀 1분 30초 뒤에 1분 후에 내려야 합니다 라는 푸시 알림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앱 사용자는 하차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아도 알람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능은 경로 저장입니다. 경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된 노선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는 내가 검색한 경로를 추가하고 이전에 저장했던 노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노선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앱 종료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전에 앱 사용 시 저장했던 노선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경로 추가 버튼을 누르면 현재 노선이 추가되고, 경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추가했던 노선이 삭제됩니다. 물론 이전에 저장했던 노선들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은 아까 왼쪽 상단에 존재했던 메뉴 버튼에서 저장된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동일하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아까와 동일한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중간 지점 찾기입니다. 왼쪽 상단의 메뉴를 통해 진입하게 되면 나의 역과 상대방의 역을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1분 30초가 지나서 이 1분 후에 내려야 합니다 라는 푸시 알림이 제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역과 상대방의 역을 입력하게 되면 추천하는 중간역과 나와 상대방이 중간역까지 이동해야 할 경로를 계산하여 추천해 줍니다. 현재는 101역이 추천역으로 설정된 모습이네요. 탐색된 두 경로가 서로 비슷한 시간과 비슷한 비용을 필요로 하니 약속 장소를 101역으로 잡게 되며 서로 자신이 더 손해봤다고 투덜거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화면에서도 하나의 경로를 선택하면 결과 출력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나의 경로를 따라 약속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선택된 노선의 거리가 짧아서 따릉이를 추천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오늘 상대와의 만남에는 저의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패스파인더의 프로젝트 소개와 앱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